안녕하세요. 이면대 뚜루뽕 잉글리시 제3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에피소드를 업로드하고 난 뒤에 그 주변 지인들로부터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피드백의 상당 부분이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오디오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일단 볼륨이 너무 작아가지고 잘 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잘 들리지 않아서 이어폰을 꽂아서 듣고자 하다 보니까 무슨 영문인지 한쪽 귀밖에 안 들리더라. 오른쪽 왼쪽이 다 들려야 되는데 한쪽밖에 들리지 않더라. 라는 의견들을 주셔가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녹음의 방식을 바꿔봤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녹음을 할 때 한 번은 보이스 레코더를 이용해 봤었고요. 두 번째는 컴퓨터에 헤드셋을 꽂아서 그 컴퓨터의 녹음 기능을 이용해서 그 녹음을 해봤었는데 두 방법 다 그렇게 그 속 시원한 그런 퀄리티를 보여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심플하고 가장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뭐냐고요? 핸드폰이요. 핸드폰의 음성 메모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녹음을 해보고 있습니다. 팟캐스트 방송 만들기 참 쉽죠, 그죠? 저도 만듭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참 저렴하고 기초적인 수단을 이용합니다만은 내용만큼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도움이 되는 그리고 참신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저의 실수담은 이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군 부대에서 카투사로 근무를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때는 바야흐로 1998년 아니면 99년쯤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군 부대에서 역시 근무하고 있을 때였었는데요. 고참들이랑 같이 이태원으로 그 외박을 나갔던 적이 있어요, 주말에. 저는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즈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주말에 이제 서울 구경을 가자라고 해서 그 부대원들끼리 서울로 가서 이태원에 있는 클럽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나이트 하잖아요. 나이트라는 말은 콩국이십니다. 클럽이라고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뭐 나이트 클럽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역시 나이트 클럽이란 말도 없어요. 그냥 클럽이라고 해야 되고 클럽에 가는 행위는 클러빙이라고 부릅니다. 좌우지간 저희가 클럽에 갔습니다. 클럽에 갔고요. 그리고 제가 춤을 전혀 못 추는 몸치기 때문에 나는 몸치다는 영어로 어떻게 하죠? I have two left feet이라고 합니다. I have two left feet. 나는 두 개의 왼쪽 발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I have two left feet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왼발 오른발이 있어야지 뭐 스텝이라도 밟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왼쪽 발이 두 개다 보니까 나는 몸치다 춤 같은 거 전혀 못 춘다 뭐 이런 표현이 될 텐데요. 자, 딴 데가 샜네요. 좌우지간 그 클럽에 가서 저는 몸치였기 때문에 춤은 추지 못하고 그냥 앉아서 맥주 마시면서 안주만 축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고참분께서 눈치를 줍니다. 야, 너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안주빨만 세우고 있을 거냐? 가서 술값 좀 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 술값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반문을 하자. 고참께서 멀리 저 건너편에 있는 테이블을 가리키며 저기 앉아 계신 처자들이 이쁘구나. 네가 가서 부킹을 해오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잠시 딴 데로 셉시다. 부킹.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클럽에 가서 이성들에게 찝적대는 걸 부킹이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그런 뜻 전혀 없어요. 부킹은 예약이죠. 장소에 대한 예약. book a flight, book a hotel room 등등과 같이 어떤 장소를 이용하기 위해서 예약하는 것을 book이라고 하죠. 제가 부킹을 갑니다. 고참 시키니까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고참이 가리키는 테이블을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여자분들 두 분이 앉아 계셨는데요. 두 분 다 상당한 미인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뚜벅뚜벅 그리고 쭈뼛쭈뼛 하면서 그분들에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저기요. 혹시 남자 일행분들 없으시면 저희랑 부킹하실래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촌스럽습니까? 얼마나 바보 같고요. 그랬는데 웬걸 이 여자분들께서 흔쾌히 그래요 좋아요 라고 대답하는 게 아닙니까? 그때 저는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미인분들이 쭈삣쭈삣 제가 가서 뻘쭘하게 얘기를 했는데 오케이라고 하니까 저는 고참 쪽을 쳐다보며 나도 모르게 V자를 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흐뭇해가지고. 그러고는 그 여자분들이 저희 자리로 합석을 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두 분 다 벌떡 일어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키가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아주 작은 키는 또 아니거든요. 근데 그 여자분 두 분이 일어섰는데 두 분 다 키가 저보다 한 뼘 이상씩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는
키가 진짜 크시네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그 두 분이 이럽니다. 저희 모델인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저는 두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첫째, 여자분들이 키가 너무 커가지고 참 남자인 내가 위축감이 드는구나. 아 쪽팔려. 이게 첫 번째 마음이었고요. 두 번째, 나 태어나서 처음 부킹했는데 모델도 꼬셔내는 이런 남자다. 라는 뭐랄까 가슴 깊은 곳으로 밀려오는 뿌듯함.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뭐 그랬어요.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모시고 제가 이제 우리 테이블로 갑니다. 갔는데 뭐 저는 짬밥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아무런 그 비전도 없었고요. 대화도 제대로 섞지도 못했었고요. 고참 분들이랑 그 여자 두 분이랑 친해져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뭐 핸드폰 번호 주고받고 뭐 군인이니까 핸드폰 없었던 사람은 집 전화번호 주고받고 나중에 뭐 그 휴가 나가서 또 따로 만나기도 하고 사귄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일이 생기곤 하더라고요. 좌우지간 저는 뭐 아무런 재미를 못 봤습니다. 그러나 부대로 돌아가서 이 위대한 업적을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왜? 나는 첫 부킹에 모델도 꼬셔내는 남자니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니까. 그래서 제가 미군 친구들에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내가 지난 주말에 모델 2명을 꼬셨거든.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Man, I picked up 2 models at the club last weekend. Man, I picked up 2 models at the club last weekend.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이래요. You picked up 2 what? 이럽니다. 2명의 뭐를 꼬셨다고?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시 제가 얘기를 해요. Like I told you, I picked up 2 models at the club last weekend. 지난주에 2명의 모델을 꼬셨다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또립니다. 2 what? 이래요. 2명의 뭐라고?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겁니다, 이런 새끼들이. 제가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속에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What part of models don't you understand? 이렇게 했어요. 도대체 모델의 어떤 부분을 못 알아듣는 거야, 짱나게. I will spell it out for you guys. 내가 스펠링 불러줄게. M, O, D, E, L 이라고 스펠링을 부릅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단식을 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model. 뭐죠? 모델이 왜 model입니까? 저는 처음에 엄마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mother 그런 줄 알았습니다. 자, 영어에 있어서요, 모델, M-O-D-E-L은 모델이라고 발음되지 않는 거예요. model입니다. model. 아시겠습니까? mother 아니에요. mother는 엄마고요. model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영어는 언어고요. 언어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발음으로 말을 할 경우에는 의사소통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즉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영어 발음이 좋아야 된다라고 대단히 강조를 하는데요. 근데 발음이 좋다 나쁘다라는 거는요, 굴리느냐 안 굴리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워낙 이제 미국이라는 곳도 다문화 사회이고 그리고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액센트가 아주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굴리느냐 마느냐는 개인의 선택이고요. 그리고 개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반기문 총장을 보면서 그분께서 미국인들처럼 막 굴리거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분 영어 굉장히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발음을 갖고 계신 분이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굴리느냐 마느냐는 개인의 개성이다. 그러나 지 멋대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발음을 굴릴 필요는 없지만 정확하게 발음하셔야 돼요. 제가요, 지 멋대로 읽다가 2번 개망신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model을 몰라서 모델이라고 해서 아무도 못 알았던 적이고요. 두 번째가 제가 할인 쿠폰을 얘기하면서 디스카운트 쿠폰이라고 하니까 역시 아무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3번 정도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스펠링을 보여줬었는데 애들이 또 쿠폰이라고 하더라고요. 쿠폰. 그래서 2번의 발음 굴욕이 있었었는데요. 정확한 발음으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가리키셔야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한국에서는 워낙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당연히 제대로 된 영어 발음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사실은 엉터리 발음이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몇몇 개의 단어들을 알아볼게요. 뭐 앞서 말씀드렸던 모델이랑 쿠폰까지 합쳐서 딱 한 15개 정도 알아보도록 합시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면 재미도 없을 뿐더러 뭐 다음 방송이 기다려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딱 한 15개 정도 알아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델 아닙니다. 모델입니다. 모델. 두 번째, 쿠폰 아니죠. 쿠폰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마가린이라고 표현하는 거 있죠. 마가린 그러면 역시 못 알아들어요. margarine이라고 합니다. margarine. 세 번째, 마요네즈 있잖아요. 마요네즈. 이거는 mayonnaise라고 합니다. mayonnaise. 그리고 줄여서 mayo라고 해서 mayo라고도 회화에서는 많이 씁니다. 다시 한번, 마요네즈는 mayonnaise이고요. 그리고 줄여서 mayo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그 군대를 제대하고 처음 영어 강사 일을 시작했었을 때, 제가 학생들이요, 저보고 발음이 너무 느끼하다고 마요네즈 선생님이라고 불렀었어요. 선생님 너무 느끼해요, 이러면서. 이놈 새끼들이. 자, 아무튼, 그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뉘앙스라는 거 있잖아요. 뉘앙스는 불어예요. 영어가 아닙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이걸 발음기호, 사전을 찾아보시면 발음기호상으로는 뉘앙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저는 미국인들이 뉘앙스라고 읽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냐? nuance라고 있습니다. nuance. 다시 한번 해볼까요? nuance입니다. 철자는 뭡니까? N-U-A-N-C-E. nuance 이렇게 되어 있죠. nuance. 그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연을 보러 가서, 노래 몇 곡 더 해달라. 너무 좋다. 당신의 공연이 정말 좋았다. 라고 할 때, 앵콜, 앵콜, 앵콜이라고 외치잖아요. 앵콜 한국말 아니죠? 그죠? 앵콜 역시, 앵콜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어요. 앵콜이 불어인가요? 아무튼, 철자가 E-N-C-O-R-E입니다. E-N-C-O-R-E. 읽을 때는요, encore라고 있습니다. 액센트가 앞에 찍혀요. encore, encore. 되겠습니까? encore입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한국 사람 100명이 있으면 거의 100명이 다 틀리는 단어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신문에도, 그 기사에도 이런 내용을 한번 썼던 적이 있고요. 학생들에게 수업을 할 때마다 영어 발음의 중요성을 표현하면서 요 예를 들었었는데요. 이제 제대로 아는 사람도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바람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 한번 짚어봅시다. 유명한이라는 단어, famous다, 그죠? 그거의 반대말, 악명 높은, in을 붙입니다. 자, famous의 반대말, in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요 질문을 드렸을 때 답변을 하는 분들의 거의 90% 이상이 infamous라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저 사람은 악명 높은 사람이야. He's an infamous man. 이라고 얘기를 한다 칩시다. 미국 사람 못 알아듣습니다.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발음해야 됩니까? infamous가 아니라 액센트 앞에 시킵니다. infamous입니다. infamous. 자, 여러분들 여기서 또 한 번 제가 강조를 해볼게요. 발음을 굴리느냐 안 굴리느냐 그건 개인의 선택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발음으로 말씀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단어를 외워가지고 단어랑 뜻을 다 알고 있고 그걸 구사했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악명 높은 사람이야 라는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예전엔 famous man이라고 발음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실컷 고생해서 외운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발음이 부족하다 보면 부정확하다 보면 남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미국인이 만약에 어떤 사람을 지칭하면서 he's an infamous man, he's an infamous man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famous의 반대말 in을 붙인 단어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nfamous라는 발음을 올라버리면 그 뜻을 못 알아듣는다라는 거죠. 고생해서 단어를 외웠는데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 미국인들이 못 알아듣고 미국인들이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고 그딴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겠죠. 그죠? 언제나 단어를 외우실 때는 정확한 발음을 숙지하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요. 요즘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요. 요즘 학생들 발음 기억이 좋지 모릅니다. 놀랍죠? 지금 예를 들어서 20대 후반 내지는 한 30대 정도 되는 청취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발음 기호를 모르고 영어를 공부할 수 있죠? 라고 이해해야 할 텐데요. 지금 20대 초반 그리고 그 이하 학생들은요. 거의 99% 발음 기호 몰라요. 저도 깜짝 놀랐었습니다. 얘네들이요. 어릴 때부터 파닉스를 공부하면서 소리를 통한 영어, 소리로서의 학습 뭐 이딴 소리를 기치로 내세우거든요. 자기네들은 들리는 대로 원어민처럼 읽는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러나 그래도 발음 기호는 알아야 돼요.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원어민한테 들어오지 못한 단어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있습니까? 지 마음대로 읽는다라는 거죠. 발음 기호를 읽을 줄 아시면 사전을 찾아서 정확한 발음을 읽을 수가 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의 경우에는 발음 기호를 모르다 보니까 발음 자체는 굉장히 굴려서 멋있게 들릴지언정 엉터리로 읽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자,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계속 한번 해볼게요. 8번째입니다. 우리가 란제리라고 표현하는 그 여성분들 속옷 있잖아요. 란제리 같은 경우에 철자가 이래요. Lingere입니다. 그러면 철자만 보면요. 발음이 lingerie가 될 것 같아요. lingerie. 그렇지만 lingerie가 괜찮지 않습니다. 액센트가 뒤로 찍혀서요. lingerie라고 있습니다. lingerie. 자, 그 다음 8번째입니다. 영화가 영어로 뭐죠? 필름이잖아요. 필름. 그죠? F-I-L-M입니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사전상의 발음 기호는 역시 F-I-L-M이라고 되어 있지만 L 발음 있지 않습니다. 그냥 콧소리를 넣어서요. film이라고 했습니다. film.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10번째. 단추.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B-U-T-T-O-N 아닙니까? 버튼 아니죠? 이건요. but이라고 소리를 내고 난 뒤에 숨을 참습니다. 그리고 하고 내뱉는다 생각해보세요. button. 그 다음 11번째입니다. 로봇입니다. R-O-B-O-T. 로보트. 이거 발음 어떻게 해야 되죠? robot입니다. robot. 액션트가 앞에 찍혀요. robot. 자, 그 다음 우리가 봄철이 되면 뭐 꽃가루가 날리거나 해서 재채기를 많이 하시고 항상 휴지를 가지고 다니는 그런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이라면 저는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알레르기. A-L-L-E-R-G-Y입니다. 알레르기. 예전에는 알레르기라고 많이 읽었었는데요. 요즘 사람들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저도 나이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그쵸? 표현이 잘못된 것 같고요. 요즘에는요 알레르기라고 부르지 않고요 알러지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훨씬 더 원어 발음에 가깝게 읽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알러지도 아니에요. 알러지 하면 못 알아들어요. allergy입니다. allergy. 액센트가 앞에 찍히고 에 발음이 됩니다. allergy. 아시겠죠? 그 다음 실로폰 못 알아듣죠? xylophone입니다. xylophone. 그리고 우리 피자헛에 가서 피자 먹자 아닙니다. 피자헛에 가서 피자 먹자라고 해야 돼요. 피자가 아니라 피자입니다. 그 다음 우와 이면도 선생이 뚜루뻥 잉글리시 팟캐스트 방송하는데 완전 카리스마 쩔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 아무도 없겠지만 저 혼자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카리스마 아닙니다. 크리스마 맞습니다. 자, 카리스마 아니고 크리스마입니다. 15개를 한번 쭉 알아봤는데요. 복습 삼아 한 번씩만 더 읽읍시다. 모델이 아니라 모델, 쿠폰이 아니라 쿠폰, 마가린이 아니라 margarine, 마요네즈가 아니라 mayonnaise, 줄여서 mayo, 뉘앙스가 아니라 nuance, 앵콜이 아니라 encore, 그리고 infamous가 아니라 infamous. 자, lingerie 또는 란제리가 아니라 lingerie. 그 다음 필름이 아니라 film, 버튼이 아니라 button, 로봇이 아니라 robot, 알레르기 또는 알러지가 아니라 allergy, 그리고 실로폰이 아니라 xylophone이라고 했고요. 피자 대신 피자, 카리스마 대신 카리스마입니다. 좀 무미건조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뭐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팟캐스트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